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토크의 심재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 주변에서는 가정 내 불협화음도 늘었다는 소리가 자주 들리던데요.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인천 화재 사건으로 드러난 라면 형제의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 지역의 아동학대 실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 박현정 안산시 여성가족과장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박현정 안산시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할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동학대 하면 사실 우리가 아동에게 신체를 학대하는 것, 뭐 이렇게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 유형이 많죠? 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 정서 학대, 그리고 성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이제 신체적 학대는 이제 언어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아이들한테 이제 신체적으로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정서 학대는 정신적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한다든가 아이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들로 표현해서 정서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학대는 이제 성적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고, 방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아이들을 그 나쁜 환경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방치한다거나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못하는 그 교육적 방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제대로 치료를 안 해주는 의료적 방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동학대. 옛날 같으면은 뭐 아동학대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큰 죄의식 없이 행해졌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그래서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면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체적 학대, 그러니까 우리가 회초리를 때린다, 아니면 손으로다가 뭐 엉덩이를 때린다, 네. 뭐 꿀밤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다 이제는 신체적 학대가 되는 거죠. 신체적 폭력.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맞고 스스로 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네네. 그러면 일단은 학대 건수로 잡히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그 정서학대가 이제 정신폭력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교육받는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이제 저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한 욕설을 해서 나 많이 기분 나빴다. 그럼 그것도 정서학대에 해당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언니만도 못해? 너는 왜 옆집에 있는 철이만도 못해? 이것도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건가요? 아이가 그렇게 학대로 느꼈다면. 느꼈다면? 네. 아, 말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이들에게. 네. 뭐 성적 폭력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이 하나의 큰 예가 될 수 있을 테고요. 방임 같은 경우는 인천 라면 형제의 같이 아이들만 둔 채 학부모가 그렇죠. 아이들한테 이탈할 식사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 네. 그런 거겠죠. 특히 또 의료적 방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애가 아픈데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네. 방임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우리가 인천 아동학대, 그 라면 형제뿐만 아니라 사실 안산 지역의 아동학대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뭐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던데 우리 안산 지역의 아동학대 실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인지. 작년 통계를 보면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이제 2,000건이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판정은 1,576건으로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거주 아동 1,000명당 1,000명당. 학대율을 말하는데 네네. 이제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따르면은 네. 우리가 2016년도에는 2.15%? 이게 지금 현재 안산시
자료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전국적인 전국자료? 자료. 예, 예. 네네. 2019년도에는 3.81%. 아. 그 프로가 이제 퍼밀이라고 표현하는데 1000분의 1. 네네. 예, 예. 그리고 저희 안산은 12퍼밀입니다. 그러니까 음. 아동 1000명이 있으면 아동 학대 발견율이 12명. 예, 12명. 음. 근데 그게 이제 꼭 이제 신체 학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방임이나 정서 학대 그리고 어떤 학대 건수가 있었을 때 그 주변에 같이 그 아이들이 방임됐다거나 정서 학대를 당했다 이런 통계까지 다 모아졌기 때문에 좀 선진국인 미국도 지금 9%의 그 아동 학대 발견율이 잡히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가 그보다도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조금 높다는 것은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높다? 네, 관심이 이렇게 높다. 표현할 수 이렇게 있겠군요.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경미한 학대 건수는 이렇게 많지만 이제 이렇게 학대를 잡는 이유,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학대 발견율로 잡는 이유는 정말 중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좀 사회적 있다고 인식의 봅니다. 문제. 네. 네네. 우리 어릴 땐 다 맞고 자랐다. 그렇죠. 네, 뭐 그런- 저도 방금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다. 음. 그리고 남의 가정일인데 뭐 내가 개입할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인식이 좀 아동 학대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부모님들이 이제 그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시스템들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사실은 집에 있지 않고 그 시설에 가서 학습을 하거나 급식 제공을 받거나 이런 제도들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가끔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그렇게 인천 라면 그 아동들처럼 그런 학대가 방치가 그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뭐 맞벌이 부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홀부모, 홀로 네. 부모도 한부모. 예. 네. 이런 경우에 가정의 아이들도 또 방임 혹은 신체적 학대, 정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뭐 합리적 의심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드림 스타트 팀이 있습니다. 드림 스타트요? 예, 현재는 한 950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이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얘네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조사 결정을 하고 계속 지원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학습 도구도 지원하고 그 아이들이 체험 활동도 해주고 후원 관련 프로그램도 연계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건 의료와 관련된 그 체크도 다 해주면서 관리하는 드림 스타트 팀이 있습니다. 거의 뭐 가정 교육의 역할을 일부분 충분히 네. 하고 있다. 네, 볼 수 조소원 있겠군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있어도 신체가 좀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있을 수 있죠.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그 가정의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부부 갈등 아니면 경제적 이유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의 어떤 아동학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뭐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 가정 경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이런 아동학대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뭐 집에 계실 수도 있지만 이제 안 계실 수도 있고 근데 계실 때는 또 이제 양육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겼던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볼일도 보시고 이러다가 아이들을 종일 이제 집에서 케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욱하는 심정으로 아동한테 그런 걸 어떤 분풀이를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동 학대에 대한 강도나 빈도수는 조금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들은 그 교사나 이제 그러니까 보육교사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 시설에 있는 그냥 아동보호 전문인들이나 의료인들인데 그분들이 아동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또 이 학대에 대한 신고율은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그동안 이 아동학대에 관련돼서는 민간단체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를 다 맡아서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안산시가 직접 관리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네. 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됐는지요? 네. 작년 5월에 정부에서 이제 포용국가 아동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모든 아동들은 이제 아동 학대로부터 이제 보호가 되어야 되고 이거는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동복지법이 바뀌었고요, 개편이 됐고 저희 안산시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이제 저희 공무원들,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이제 조사 업무, 그 아동의 보호 계획까지 다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발굴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굴된 아동에 대한 보호 관리까지. 네, 근데 전반적인 거를 구체적인 사례 관리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제 이관을 하면 실무는 예, 실무는 심층적인 구체적이고. 사례 관리나 이제 부모 교육이나 그 회복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안산시가 이 업무를 맡게 되는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여성가족과 아동 친화팀이고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서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조사 업무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 업무까지 다 수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 업무를 해왔는데 네, 이걸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가 하게 되는 것, 네. 우선 그만큼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일로 넘어온 것 아닐까요? 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조사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과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대동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는데 이제 그때 현장 조사 때는 이제 경찰이 같이 있으니까 부모 반발이 심하지 않은데 빠지고 나서 구체적인 조사 업무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좀 그러니까 민간 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강하고 또 심지어는 뭐 욕설을 하고 뭐 이렇게 말시비와 이제 신체 시비까지 붙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권력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순응하다가 네네. 공권력이 빠지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너네가 뭔데? 그리고 이제 부모가 좀 아동학대가 심하면 아동을 분리하거든요, 원가정에서. 그럴 때는 아동을 뺏기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아동을 학대를 하긴 했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고 기본적인 사랑이 당연히 있으시니까 이제 부모 입장 가해자이면서도 이제 또 아동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원가정 분리되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하게 저항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업무를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왜 그 특사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사법경찰 이런 것. 그런 제도까지는 아직 안 갔나요? 아직은 보건복지부가 이 상태로 진행하고 그것도 사실은 차후에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공권력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순응하다가 공권력에 빠지면은 거기에서 저항을 하는 강도가 높아진다면은 정작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보호도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차라리 사법경찰 권한을 줘서 좀 정당하고 공권력이 강한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신설될 아동 전문 전담부서. 네네. 아까 이제 다시 뭐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아동학대를 보호하고 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할까요? 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아동을 보호 조치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부든 이제 관련 기관과 잘 협조를 해서 위기 가정에 그 방치될 수 있는 아동을 잘 찾아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맞춤형 복지팀이 있고 거기에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취약을 해야 되는 아이인데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은 전문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그 가정 방문을 하고 그 아이가 제대로 이제 집에서 케어받고 있는지 혹시나 방치되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사전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라면 형제 사태를 보면서 실제 그런 보호기관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겠다고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 형제의 엄마는 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뭐 강제적으로다가 어떻게 뭐 아이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한테 친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거부를 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좀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담당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 개정 요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아동학대가 이제 보면은 벌어지는 게 주로 사실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것보다는 친부모 또 혹은 가족들로부터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은 가정 내 학대가 80%고요. 부모가 학대하는 경우가 76% 이렇게 작년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거의 10건 중에 8건은 는 가정 내에서 아동 벌어진다. 학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정 내건 혹은 뭐 그 학교건 이렇게 그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신고를 해줘야지만 네네. 해결을 하고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는, 누가 신고를 해야 되며 또 신고 의무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신고 의무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또 이들에 대한 처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명시돼 있습니다. 누구죠? 교사나 이제 보육교사 그리고 이제 뭐 그 요즘은 아이 돌보미 그러니까 가정에 파견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이 있거든요.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의료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명시되어 있고 이분들은 반드시 아동 학대가 보였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군요. 네, 그렇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것도 이웃과의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꺼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고 못하는 케이스들도 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신체 바로 현장에서 아동 학대하는 그 장면을 잡으면 경찰이든 이제 저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나갔을 때 바로 아동학대로 이제 조사하거나 판정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 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동은 이미 학대를 당했고 이제 신고 이루어졌는데 이미 상황이 종료됐어. 아이가 울음도 그치고 그닥 멍도 없고 이럴 때는 사실은 아동 학대로 판정하기가 힘든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빈번히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이제 이웃에서 112로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의 아동복지 담당자를 좀 찾아가서 좀 살펴봐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아동 가정 방문을 통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정말 좀 심각한 유형이 발생했을 때는 좀 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 학대를 위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는 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임을
상기하고 아동에 대해서 정말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산 시민이 되시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업무, 보호 업무, 아동이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행복해서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 그런 안산이 만들어지길,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는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 아이들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